현감 대감 행차에 여판을 엎어? 이놈의 아비를 불러 곤장을 쳐야겠다. 알려주십시오. 모르면 가르쳐야지. 이놈을 관하로 끌고 가서 아비에게 곤장 30대를 물리겠다. 뭐야 이놈은? 포졸? 삼드가! 비켜 이놈아! 포졸 주제에! 감히 법을 논하려 하느냐? 대명률 형률편 20조 7세 이하의 아이는 고의가 아닌 한 형벌을 논하지 아니한다. 제발 자비를 하... 포졸 주제에 율문을? 저 포졸 파리도 무서워하는 겁쟁인디.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소문난 겁쟁이. 충청도 은진현 금강줄기가 굽이치는 작은 고을이었다. 고을이 작으니 관아도 작았고 관아가 작으니 포졸도 많지 않았다. 은진현 관아에 포졸이 6이었는데 그 6 중에 이름이 가장 자주 불리는 자가 있었다. 이름이 불리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었다. 놀림을 당할 때 불리는 것이었으니 삼드가 이리 와봐. 파리 한 마리가 내 자리에 앉았다. 포졸방에서 웃음이 터졌다. 삼드기가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자기 자리 위에 앉은 파리를 보고 우뚝 멈추었다. 큰 파리도 아니었다. 가을 끝에 기운이 빠져 날지도 못하는 작은 파리 한 마리였다. 그런데 삼드기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파리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쫓아줘. 삼드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료 포졸 만석이가 배를 잡고 웃었다. 야, 너 진짜 파리도 무서워? 이것이 관아의 포졸이여? 도둑이 보면 웃다가 잡히겠다. 포졸방에 웃음이 한바탕 돌았다. 삼드기가 귀까지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이었건만 그 큰 몸이 파리 한 마리 앞에서 쪼그라드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했다. 삼드기는 은진현에서 소문난 겁쟁이였다. 포졸이 겁쟁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었다. 삼드기가 겁을 내는 것들의 목록은 길었다. 파리, 쥐, 개구리, 뱀은 기본이고 천둥이 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혼자 걸으면 자기 그림자에 놀라고 고양이가 갑자기 울면 비명을 질렀다. 삼드기가 포졸인 것이 은진현의 7번째 불가사의라니까. 막걸리 집에서 주민들이 안주 삼아 하는 말이었다. 그 말에는 조롱이 반, 신기함이 반이었다. 겁쟁이가 어떻게 포졸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사연이 있었다. 삼드기의 아버지 박치사는 은진현 포졸의 우두머리 포교였다. 20년간 관아를 지킨 사내로 도둑을 잡으면 고을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산적이 나타나면 창을 들고 앞장서는 용맹한 포교였다. 삼드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삼드기가 크면 당연히 포졸을 시킬 생각이었다. 삼드가 사내가 겁이 많으면 안 된다. 아비처럼 포교가 돼야지. 아버지가 매일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삼드기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다. 다른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며 놀 때 삼드기는 개구리 소리만 듣고도 울었다. 아이들이 산에서 뱀을 보고 도망칠 때 삼드기는 이미 산 아래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10걸음 먼저 도망치는 것이 삼드기의 특기였다. 아버지 박치사는 아들의 겁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썼다. 밤에 혼자 산에 올려보내기도 하고 뱀을 잡아와서 앞에 놓기도 했다. 그때마다 삼드기는 기절하거나 울거나 도망쳤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이놈아,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서우냐? 삼드기가 울며 대답했다. 다 무서워요, 아버지. 박치산이 이를 갈았지만 아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이 묘해서 삼드기가 19 되던 해에 아버지 박치산이 도적을 쫓다가 크게 다쳤다.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다. 포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관아에서는 박치산의 공을 생각해 아들에게 포졸 자리를 주었다. 이것이 삼득이가 포졸이 된 기막힌 사연이었다. 아버지 덕에 포졸은 되었는데 저 겁쟁이가 도둑을 잡을 수 있겠냐? 동료 포졸들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다. 삼득이가 포졸이 된 첫 해 장터에서 소매치기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포졸 6이 출동했다. 소매치기가 도망쳤다. 포졸들이 뒤를 쫓았다. 그런데 삼득이가 소매치기보다 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삼득아, 저쪽이야, 저쪽. 만석이가 소리쳤지만 삼득이는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니 소매치기가 칼을 빼들어서 무서웠다고 했다. 칼이라 해봐야 과일 깎는 작은 칼이었다. 그 뒤로도 삼득이의 무용담은 쌓여갔다. 도둑을 잡으러 갔다가 도둑 집게에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간 일,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자기가 기절한 일, 밤 순찰을 돌다가 부엉이 소리에 놀라 도랑에 빠진 일. 포졸방에서 삼득이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은진현 백성들은 삼득이를 보면 웃음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었다. 삼득이는 겁쟁이였지만 포졸을 그만두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매일 놀림을 당하고 매일 도망치고 매일 부끄러워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포졸방에 나타나 자기 자리에 앉았다. 파리가 앉아 있으면 누군가에게 쫓아달라고 부탁하고 그제야 앉았다. 삼득이가 겁은 많은데 끈기는 있어. 포졸 중 가장 나이 많은 오포졸이 혀를 차며 말했다. 겁쟁이가 매일 출근하는 것도 용기 아니겠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용기인지 어리석음인지 포졸들도 알 수 없었다. 삼득이에게도 밤은 길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박치산이 방에 누워 있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버지는 삼득이가 포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았다. 소문으로 다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겁쟁이 포졸로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밤 삼득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자 박치산이 말했다. 삼득아, 예, 아버지. 무섭냐? 삼득이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다. 예, 매일 무서워요. 박치산이 천장을 보며 말했다. 아비도 무서웠다. 삼득이가 놀라 아버지를 보았다. 아비가 포교일 때 도둑을 잡으러 갈 때마다 무서웠다. 칼을 든 놈 앞에 서면 다리가 떨렸다. 그런데 아비가 겁쟁이 소리를 안 들은 것은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아서였다. 삼득이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도망쳐요. 알아. 긴 침묵이 흘렀다. 박치산이 말했다. 삼득아, 겁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다. 겁이 많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 넌 아직 그것을 못 찾은 거야. 삼득이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담았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잊지는 않았다. 제2장 쥐도 무서운 포졸. 가을이 깊어지자 은진현에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인근 산에 도적대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장터에서 보부상을 털었다는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산길을 지나던 양반 행차를 습격했다는 이야기였다. 피해가 늘어나자 은진현 관아의 보고가 올라왔다. 현감 조병하가 포졸들을 불러 모았다. 현감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도적대가 관아 코앞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포졸이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소탕하라. 오 포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감,
도적이 몇이나 됩니까? 2, 30은 된다 하더라. 포졸방이 조용해졌다. 포졸 6으로 2, 30명의 도적을 잡으라는 것이었다. 오 포졸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감, 가명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명까지 가면 보름이야. 그 사이에 또 털리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내일 출발해라. 현감의 명이 떨어졌다. 포졸들이 포졸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다. 만석이가 투덜거렸다. 6으로 2, 30을 잡아. 미친 짓이지. 그래도 명이 떨어졌으니 가야지. 안 가면 우리 목이 날아가. 포졸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밧줄을 챙기고 식량을 꾸리기 시작했다. 삼득이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삼득아, 너도 준비해. 만석이가 말했다. 삼득이가 배를 잡았다. 나 배가 아파. 아침부터 설사를 했어. 거짓말하지 마. 어제 저녁에 국밥 2그릇 먹는 거 내가 봤어. 삼득이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만석이가 삼득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내가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짐이라도 들어. 삼득이가 질질 끌려갔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동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겁이 많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 그런데 삼득이에게 도적 소탕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죽을 일이었다. 다음 날 새벽 포졸 6이 관할을 출발했다. 오 포졸이 앞장서고 만석이, 칠봉이, 대식이, 용파리가 뒤따랐다. 삼득이가 맨 뒤에서 지게를 치고 터벅터벅 걸었다. 지게에는 밧줄과 식량이 실려 있었다. 산길에 들어서자 길이 좁아졌다. 나무잎이 떨어져 바스락거리고 새소리가 간간히 울렸다. 평화로운 산길이었지만 삼득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도적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바람 소리가 나면 칼 소리 같고, 새가 울면 비명 같았다. 삼득아, 좀 빨리 걸어. 뒤처지면 위험해. 칠봉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삼득이가 걸음을 빨리 하려는데 갑자기 덤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삼득이의 눈에 회색 덩어리가 보였다. 덩어리가 삼득이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다. 으아. 삼득이가 비명을 지르며 지게째로 뒤로 넘어졌다. 지게 위에 짐이 쏟아지고 삼득이가 나무잎 위에 엎어졌다. 포졸들이 칼을 뽑으며 긴장했다. 토끼 한 마리가 덤불 사이로 깡충깡충 도망가고 있었다. 포졸들이 삼득이를 보았다. 삼득이가 나무잎을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있었다. 만석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토끼야, 토끼. 토끼한테 그렇게 놀라면 도적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죽는 거지 뭐. 용파리가 웃으며 말했다. 포졸들이 웃었다. 삼득이가 나무잎을 털며 일어났다. 얼굴이 불에 데인 것처럼 빨갰다. 토끼인 줄 몰랐어. 칠봉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음에는 다람쥐한테 놀라겠지. 웃음 속에 삼득이의 한숨이 묻혔다. 지게를 다시 지고 쏟아진 짐을 주워 담고 또 걸었다. 그런데 채백 걸음을 못 가서였다. 기렵 참나무 줄기를 타고 다람쥐 한 마리가 사삭사삭 내려오고 있었다. 다람쥐가 삼득이의 눈높이쯤에서 멈추더니 도토리를 입에 문 채 까만 눈으로 삼득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삼득이에게는 충분했다. 헉.
삼득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지게가 나뭇가지에 걸려 휘청거렸다. 비명은 아까보다 작았지만 포졸 5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칠봉이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야, 진짜 다람쥐한테 놀란 거야? 만석이가 칠봉이를 쳐다보았다. 야, 칠봉아. 너 예언자냐? 칠봉이가 어이없다는 듯 두 손을 들었다. 내가 농으로 한 말인데 진짜 될 줄 누가 알았어. 용파리가 웃다가 눈물을 닦았다. 다음에 뭘로 놀라겠다고 하지 마. 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나. 삼득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귀가 익을 대로 이거 빨갛다 못해 검붉었다. 포졸들의 웃음이 산기를 타고 퍼져나갔지만 삼득이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산길이 점점 깊어졌다. 나무가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았고 길이 좁아져 한 줄로 서서 걸어야 했다. 오 포졸이 앞에서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기서부터 도적의 영역이다. 소리 내지 마라. 포졸들이 긴장했다. 삼득이도 긴장했는데 삼득이의 긴장은 다른 포졸들과 질이 달랐다. 다른 포졸들의 긴장은 싸움에 대한 긴장이었고 삼득이의 긴장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긴장이었다. 삼득이가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기다린다. 살아야 한다. 떨리는 다리를 끌고 삼득이는 동료들의 뒤를 따랐다. 제3장 산채의 도적들. 도적대의 소굴은 산 깊숙한 곳, 바위벽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있었다. 오 포졸이 사전에 정보를 모아 위치를 파악해 두었다. 골짜기 입구가 좁아 한두 명이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천연 요새였다. 안쪽에 움막 대여 서체가 있고 도적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며 지낸다고 했다. 오 포졸이 나직이 말했다. 야습이다. 해가 지면 도적들이 술을 마시고 잠든다 했으니 그때를 노린다. 입구를 지키는 파수꾼만 처리하면 안에서 자는 놈들을 묶을 수 있다. 포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삼득이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면 가야 한다는 뜻이니까. 해가 기울었다. 포졸들이 골짜기 입구 근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골짜기 안쪽에서 불빛이 비치고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적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술에 취해 하나둘 잠드는 것이었다. 오 포졸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움직인다. 포졸들이 하나씩 덤불을 빠져나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골짜기 입구를 향해 다가갔다. 입구에 파수꾼이 한 명 서 있었다. 횃불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만석이가 소리 없이 다가가 파수꾼의 입을 틀어막고 칠봉이가 밧줄로 묶었다. 순식간이었다. 파수꾼이 눈을 떴지만 이미 입이 막혀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포졸들이 골짜기 안으로 진입했다. 움막이 6채, 불이 꺼진 곳이 넷, 아직 약한 불빛이 남은 곳이 둘이었다. 오 포졸이 손짓으로 둘씩 나누어 움막을 막기로 했다. 오 포졸과 만석이가 첫 번째 움막, 칠봉이와 대식이가 두 번째 움막, 용파리와 삼득이가 세 번째 움막. 삼득이가 용파리의 소매를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 나 못하겠어. 용파리가 삼득이의 손을 떼어내며 속삭였다. 입 다물고 따라와. 내가 할 일은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뒤에 서 있기만 해. 삼득이가 이를 악물고 용파리의 뒤를 따랐다. 세 번째 움막에 다가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용파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삼득이는 움막 밖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바로 그때 삼득이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쥐였다. 작은 쥐 한 마리가 삼득이의 집신 위를 지나간 것이다. 삼득이의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다. 기야. 그 소리가 고요한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움막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멈추었다. 도적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용파리가 달려들었지만 도적이 소리쳤다. 습격이다. 골짜기 전체의 비명과 고함이 터졌다. 잠들어 있던 도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오포졸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누가 소리를 질렀어. 포졸 5의 손가락이 동시에 한 방향을 가리켰다. 삼득이. 5 손가락이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삼득이를 향해 뻗어 있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한 그 일치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칠봉이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역시. 그러나 웃을 겨를이 없었다. 도적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움막에서 쏟아져 나왔다. 포졸 6, 대 도적 20여. 야습의 이점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혼전이 벌어졌다. 오포졸이 창으로 도적 2를 막았고 만석이와 칠봉이가 등을 맞대고 싸웠다. 대시기가 도적 하나를 밧줄로 감아 쓰러뜨렸다. 용파리가 움막 안에서 도적과 뒤엉켜 굴렀다. 삼득이는 움막 옆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눈앞에서 칼이 부딪히고 고함이 오가고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삼득이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쳐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서움이 극에 달하면 도망도 못 치는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손이 삼득이의 멱살을 잡았다. 도적 하나가 삼득이를 낚아챈 것이다. 삼득이가 끌려갔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도적의 손이 입을 막았다. 이놈이 포졸이여, 몸집은 큰데 힘은 하나도 없네. 삼득이가 질질 끌려 골짜기 안쪽으로 사라졌다. 포졸들은 혼전 속에서 삼득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제사장 도적의 두목. 삼득이가 끌려간 곳은 골짜기 가장 안쪽 바위벽을 등진 큰 움막이었다. 도적 2명이 삼득이의 팔을 비틀어 움막 안으로 밀어 넣었다. 삼득이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움막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가운데 화로가 놓여 있었고 화로 건너편에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다. 도적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내가 두목인 것이 분명했다. 두목은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얼굴에 칼자국이 하나 있었고 눈이 날카로웠다. 그런데 체격은 의외로 단단하지만 크지 않았다. 삼득이보다 작았다. 포졸을 잡았습니다. 두목. 도적이 보고했다. 두목이 삼득이를 내려다보았다. 삼득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이놈이 포졸이야? 이 겁먹은 꼴이? 두목이 코웃음을 쳤다. 삼득이를 발끝으로 굴려 얼굴이 보이게 했다. 화로 불빛에 삼득이의 얼굴이 비쳤다. 두목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눈이 약간 커졌고, 다음에는 눈썹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입이 벌어졌다. 놀라는 것이 단계별로 얼굴에 나타났다. 삼득이? 삼득이도 두목의 얼굴을 보았다. 화로 불빛에 비친 칼자국 있는 얼굴. 삼득이의 기억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복수. 두목이
아니, 복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야, 삼드가. 너 포졸이 됐어? 삼드기가 눈을 깜빡였다. 복수. 박복수.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였다. 삼드기보다 2살 위.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무모한 아이였다. 삼드기와 복수는 정반대였다. 삼드기가 겁쟁이였으니 복수는 무모한 놈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둘은 죽이 잘 맞았다. 복수가 앞장서서 산에 오르면 삼드기가 뒤에서 따라가고, 복수가 싸움을 걸면 삼드기가 뒤에서 울며 말리고, 마을 사람들은 겁쟁이와 대담이라며 웃었다. 복수야, 내가 왜 여기에? 삼드기가 더듬거렸다. 복수가 도적 두목인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복수의 성격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복수가 옆에 도적들에게 말했다. 나가 있어. 이놈은 내가 처리한다. 도적들이 나갔다. 움막 안에 삼드기와 복수만 남았다. 복수가 화로 옆에 술잔을 놓으며 말했다. 앉아. 삼드기가 벌벌 떨며 일어나 앉았다. 복수가 술을 따라 삼드기 앞에 놓았다. 마셔. 떨지 말고. 삼드기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술이 반은 입에, 반은 턱에 흘러내렸다. 복수가 웃었다. 예전에도 삼드기는 이랬다. 무서울 때 물을 마시면 반은 흘렸다. 오랜만이다, 삼드가. 복수야, 내가 도적이 된 거야? 복수의 눈이 한순간 어두워졌다. 긴 이야기야. 복수가 천천히 말했다. 16세 마을을 떠났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뒤 복수는 혼자 남았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장사꾼 밑에서 일했고, 장사꾼이 사기를 당해 망하자 복수도 길거리에 나앉았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산적패에 들어갔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니 금방 두각을 나타냈고, 원래 두목이 죽자 자연스럽게 두목이 되었다. 처음에는 부자들만 털려고 했어. 가난한 놈들은 안 건드리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털어. 나 혼자 막을 수가 없어. 복수가 술을 들이켰다. 웃기지? 두목인데 부하를 못 막아. 삼드기가 복수를 보았다. 어릴 적에 무모하고 밝던 복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야,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두면 부하들이 나를 죽여. 도적이 두목을 버리면 입막음을 위해 죽이는 거야. 삼드기가 말문이 막혔다. 복수가 삼드기를 보며 쓸쓸히 웃었다. 너는 변하지 않았네. 그 겁쟁이가 포졸이 됐다니 세상 참. 아버지 때문에. 치산 아저씨가 포교였지. 아저씨는 건강하시냐? 다리를 다치셔서 못 걸으셔. 복수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래서 내가 대신 포졸을 한 거야. 너답다. 복수가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했다. 삼드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삼드기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돌아가고 싶었다. 이 무서운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움막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신음소리. 여러 사람의 신음이었다. 저 소리는 뭐야? 삼드기가 물었다. 복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경 쓰지 마. 사람 소리잖아. 누가 있어? 복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삼득이가 움막 밖을 보았다. 골짜기 한쪽에 작은 움막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앞에 도적 하나가 지키고 서 있었다. 신음 소리는 그 움막에서 나고 있었다. 제5장 겁쟁이의 선택. 삼득이가 복수에게 물었다. 저기에 사람을 가둬놓은 거야? 복수가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한숨을 쉬었다. 보부상 셋하고 양반집 하인 둘이야. 몸값을 받으려고 잡아둔 거야. 몸값. 부하들이 한 짓이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그런데 이미 잡아온 것을 풀어주면 부하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삼득이가 복수를 보았다. 복수의 눈에 괴로움이 있었다. 도적의 두목이지만 사람을 가두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었다. 삼득아, 돌아가. 내 동료들도 지금쯤 물러났을 거야.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돌아가서 가명의 지원을 요청하든 뭘 하든 해. 그때쯤이면 나는 여기를 떠날 거야. 떠나. 어디로? 모르겠어. 다른 산으로 가겠지. 삼득이는 돌아갈 수 있었다. 복수가 풀어주겠다고 했으니 이대로 가면 되었다. 겁쟁이 삼득이에게 이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삼득이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런데 삼득이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둬진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보부상세, 하인 둘. 5명의 사람이 저 안에 묶여 있었다. 삼득이가 돌아가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몸값이 오면 풀려나겠지만 몸값이 오지 않으면 복수가 떠나면 부하들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득이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서웠다. 도적이 무섭고 칼이 무섭고 어둠이 무섭고 죽는 것이 무서웠다. 그런데 저 신음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돌아가는 것은 무서운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겁이 많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 넌 아직 그것을 못 찾은 거야. 삼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수야. 왜? 나 못 돌아가겠어. 복수가 눈을 치켜떴다. 저 사람들을 두고 못 가겠어. 복수가 삼득이를 빤히 보았다. 삼득이의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겁쟁이가 분명했다. 그런데 겁을 먹으면서도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삼득아, 너 미쳤어. 여기 도적이 20명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못 가겠어. 복수가 한참을 삼득이를 보다가 허탈하게 웃었다. 야, 너 겁쟁이 맞냐? 겁쟁이가 이런 소리를 해. 겁쟁이 맞아. 지금도 무서워서 죽겠어. 그런데 무서운 거하고 사람을 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 복수의 웃음이 사라졌다. 삼득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무서운 것과 사람을 버리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은 두목인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부하들이 무서워서 사람을 가둔 채 놔둔 자기에게. 삼득아,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삼득이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방법을 생각해 볼게. 시간을 줘. 복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삼득이를 보았다. 겁쟁이가 도적의 소굴에서 방법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었다. 미친 놈. 복수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삼득이를 내쫓지 않았다. 그날 밤 삼득이는 복수의 허락을 받아 가둬진 사람들의 움막에 들어가 보았다.
5명이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보부상 셋은 지쳐서 반쯤 잠들어 있었고 하인 둘 중 하나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삼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관아 포졸입니다.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눈을 뜨고 있던 하인이 몸을 움찔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였다. 사내가 삼득이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눈에 물기가 차오르며 입술이 떨렸다. 진짜 포졸이요? 예. 구해 주시는 거요? 진짜.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이틀만. 삼득이가 계획을 설명하려 하자 그 하인이 갑자기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삼득이가 놀라 물었다.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아닙니다. 무서워서요. 삼득이가 눈을 깜빡였다. 이 사내는 삼득이가 구하러 왔다는 말에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 무서워지고 있는 것이었다. 삼득이가 자세히 보니 사내의 얼굴이 하얗고 손이 떨리는 것이 어딘가 낯익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혹시 원래 겁이 많은 쪽이요? 사내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저는 양반집 하인인데 심부름을 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무서워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밤에 바람 소리만 나도 비명을 질러서 도적들한테 3번이나 맞았습니다. 삼득이의 입이 벌어졌다. 자기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이 여기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칠성이요. 칠성이,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줄게요. 삼득이가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는데 칠성이가 삼득이의 손을 보고 물었다. 그런데 포졸나리도 손이 떨리고 계신디요? 삼득이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진짜로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떨리는 손을 보며 한 박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동시에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둘 다 겁쟁이네요. 칠성이가 말했다. 삼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삼득이의 말에 칠성이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가 구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삼득이가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좀 우습기는 했지만 둘 다 웃지는 못했다. 제육장 떨리는 손의 계략. 삼득이는 움막 구석에 앉아 머리를 굴렸다.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다. 도적이 20명이고 삼득이는 칼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힘으로는 답이 없었다. 그러면 머리를 써야 했다. 삼득이가 복수에게 물었다. 부하들이 매일 술을 마시지? 그래. 저녁마다 마셔. 오늘도 마시다가 포졸이 들이닥친 거야. 술에 뭔가를 타면? 복수가 삼득이를 보았다. 수면제 같은 걸? 산에 약초가 있잖아. 아버지가 산에서 쓰는 약초를 가르쳐 줬어. 투구꽃 뿌리를 물에 우리면 사람이 축 늘어져. 죽지는 않는데 반나절은 모질어나. 복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투구꽃이 이 산에 있을까? 가을산이면 바위 틈에 있어. 보라색 꽃이 피는 놈. 내가 찾을 수 있어? 낮에 찾아야 해. 어두우면 못 찾아. 복수가 생각했다. 도적들은 포졸의 야습이 있었으니 당분간 경계를 강화할 터였다. 그러나 2, 3일이 지나면 다시 풀어질 것이었다. 이틀만 기다리자. 이틀 뒤에 부하들이 경계를 풀면 낮에 내가 약초를 찾아와.
저녁 술에 내가 다 주지. 삼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다. 술에 탄 뒤 도적들이 잠들면 가둬진 사람들을 풀어줘야 해. 그리고 도적들을 묶어야 해. 내가 20명을? 묶는 것은 어렵지 않아. 잠든 놈을 묶는 거니까. 밧줄만 있으면 돼. 복수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겁쟁이가 계략은 세우네. 싸우는 건 못하잖아. 머리라도 써야지. 삼득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복수의 예상대로 도적들의 경계가 풀어졌다. 포졸들이 물러간 뒤 다시 오지 않았으니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낮에 삼득이가 골짜기 뒤쪽 산비탈을 올랐다. 약초를 찾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다. 박치사는 포교 시절 산에서 지낼 때 쓸 약초를 익혀두었고 삼득이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삼득이가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었다. 싸우는 것은 못 배웠지만 약초 구별은 할 수 있었다. 산비탈을 오르는데 바위 틈 사이에서 보라색 꽃잎이 보였다. 삼득이가 다가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였다. 길이가 팔뚝만한 누룩빛 뱀이었다.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삼득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삼득이에게는 노려보는 것으로 보였다. 삼득이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손을 뻗은 자세 그대로 멈추었다. 숨이 멎었다. 눈만 커져서 뱀을 보고 있었다. 뱀도 삼득이를 보고 있었다. 사람과 뱀이 바위 틈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서로를 마주보는 풍경이 한참 이어졌다. 삼득이의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평소의 삼득이었으면 진작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까지 굴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삼득이의 눈에 뱀 너머로 투구꽃의 보라색 꽃잎이 보였다. 저것을 캐지 않으면 계략은 실패한다. 계략이 실패하면 갇힌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 칠성이의 떨리는 얼굴이 떠올랐다. 삼득이가 이를 악물었다. 떨리는 손 그대로 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왼손을 뻗어 투구꽃의 뿌리를 잡았다. 힘을 주어 뿌리를 뽑았다. 흙이 부스스 떨어졌다. 뱀이 고개를 들더니 흥미를 잃었다는 듯 바위 사이로 스르르 사라졌다. 삼득이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손에 투구꽃 뿌리가 쥐어져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뛰고 있었다. 죽는 줄 알았어. 삼득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뿌리를 가슴에 안으며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얼굴이었다. 뱀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것은 삼득이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두 뿌리를 더 캐서 모두 세 뿌리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왔다. 복수가 물을 데워 뿌리를 우려냈다. 진한 갈색 물이 나왔다. 이걸 술에 타면 돼. 그래. 맛이 좀 써지는데 술이 독하면 모를 거야. 저녁이 되었다. 도적들이 모여 술판을 벌였다. 복수가 두목으로서 술을 돌렸다. 큰 항아리에 막걸리를 부으며 투구꽃 우린 물을 섞었다. 도적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거친 막걸리의 쓴맛이 좀 있어도 개의치 않는 자들이었다. 오늘은 두목이 술을 쏘시네. 도적들이 환호하며 마셨다. 복수도 마시는 척했지만 입에만 대고 삼켰다. 삼득이는 움막 구석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도적들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 한 놈이 고개를 떨구고 두 놈이 옆으로 쓰러지고 셋이 그 자리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투구꽃의 효과였다. 빨리 해. 복수가 삼득이에게 말했다. 삼득이가 밧줄을 들고 나왔다. 손이 떨렸다. 도적들이 잠들었다고는 하지만 혹시 깨면 어쩌나, 혹시 약이 안 통하는 놈이 있으면 어쩌나, 삼득이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래도 움직였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도적의 손목을 묶었다. 매듭이 서툴렀다. 풀릴 것 같아서 두 번 감았다. 다음 놈, 또 다음 놈. 한 명씩, 한 명씩. 삼득이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손이 떨려서 밧줄을 두 번이나 놓쳤다. 다섯 번째 도적을 묶을 때 그 도적이 잠결에 뒤척이며 삼득이의 손을 잡았다. 삼득이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비명이 목까지 올라왔다. 이를 악물어 삼켰다. 도적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삼득이가 숨을 내쉬며 묶기를 계속했다. 복수가 반대편에서 나머지 도적들을 묶었다. 두목이 직접 부하를 묶는 것이었다. 복수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다른 이유의 떨림이었다. 파수를 서던 도적 둘은 복수가 직접 처리했다. 술을 가져다 주며 마시게 한 것이다. 파수꾼도 쓰러졌다. 20명의 도적이 모두 묶이거나 쓰러졌다. 삼득이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 없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됐어. 복수가 말했다. 사람들을 풀어줘. 삼득이가 떨리는 다리를 끌고 일어섰다. 사람들이 갇힌 움막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안에 5명이 묶여 있었다. 보부상 셋, 하인 둘. 모두 지치고 굶주린 얼굴이었다. 삼득이가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다. 관아 포졸입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한마디에 5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칠성이가 삼득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포졸 날이 진짜 해낸 거요? 삼득이가 칠성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해냈어요. 겁쟁이 둘이서. 제7장 겁쟁이, 포졸의 이름. 날이 밝았다. 삼득이가 구출한 5사람과 함께 골짜기를 나왔다. 산 아래에서 오포졸과 나머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습이 실패한 뒤 물러났다가 다시 올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참이었다. 오포졸이 삼득이를 보자 눈이 커졌다. 삼득이 살아 있었어. 예. 이 사람들은 도적들에게 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구출했습니다. 내가 혼자. 삼득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도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다 묶여 있을 겁니다. 포졸들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삼득이를 보았다. 만석이가 다가와 삼득이의 어깨를 잡았다. 야, 삼득아. 진짜야? 진짜야. 포졸들이 골짜기로 올라갔다. 정말로 도적 20명이 묶이거나 쓰러져 있었다. 투구꽃의 약효가 아직 남아 꼼짝도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깨어난 몇몇도 밧줄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만석이가 입을 벌렸다. 이걸 삼득이 혼자 한 거야? 오포졸이 도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다. 술에 뭔가를 탄 것 같다. 수면제 약초인가. 삼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투구꽃 뿌리를 술에 탔습니다. 포졸들이 삼득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
겁쟁이 삼득이가 도적의 소굴에서 이틀을 버티며 약초로 계략을 세워 20명의 도적을 잠재웠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야, 이 겁쟁이가 진짜 해낸 거야. 칠봉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놀림이 아닌 감탄이 섞여 있었다. 포졸들이 도적들을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 끌고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삼득이가 골짜기 안쪽을 돌아보았다. 두목의 움막이 비어 있었다. 복수가 없었다. 삼득이가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화로는 꺼져 있었고 복수가 앉았던 자리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따리를 열자 안에 은 면양과 쪽지가 하나 있었다. 삼득아, 나는 간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도적질은 이제 안 할 거야. 잡힌 사람들 몸값으로 받은 은이니까 돌려줘. 겁쟁이가 용기를 보여줬으니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또 보자. 복수. 삼득이가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복수는 밤사이에 떠난 것이었다. 부하들을 묶는 것을 도운 뒤 자기만 빠져나간 것이다. 삼득이가 움막 밖으로 나왔다. 산 너머를 바라보았다. 복수가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그러나 쪽지에 쓴 대로 도적질을 그만두겠다는 말은 믿었다. 복수는 거짓말을 하는 놈이 아니었다. 어릴 적에도 그랬다. 도적들을 포승줄로 묶어 산을 내려왔다. 20명의 도적이 줄줄이 묶여 걸어가는 모습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다. 포졸 6이 도적 20명을 잡아온 것이 대단한 일이었다. 관아에 도착하자 현감 조병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이것을 진짜로 해냈단 말이냐? 오 포졸이 보고했다. 야습이 실패한 것, 삼득이가 붙잡힌 것, 삼득이가 약초를 이용해 도적들을 잠재운 것, 갇혀있던 백성 5을 구출한 것. 현감이 삼득이를 보았다. 삼득이는 관아 마당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웅이라기에는 너무 쭈뼛거리는 모습이었다. 내가 삼득이냐? 예, 대감. 겁쟁이라고 소문난 그 포졸. 삼득이의 귀가 빨개졌다. 예. 현감이 웃었다. 겁쟁이가 20명을 잡았다. 대단하구나. 어떻게 한 것이냐? 삼득이가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투구꽃, 술, 밧줄.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칼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쓴 것이로구나. 싸울 줄을 몰라서요. 포졸방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이번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조롱이 아니라 유쾌함이었다. 현감이 삼득이에게 포상을 내렸다. 쌀 10가마와 포졸 중 으뜸의 칭호를 주었다. 삼득이가 쌀을 받으며 말했다. 대감, 이 은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복수가 남긴 은 몇 양을 내밀었다. 이것은 도적이 잡혀있던 분들에게서 빼앗은 몸값입니다. 현감이 은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로운 포졸이로구나. 삼득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질녘이었다. 아버지 박치산이 방에 누워 있었다. 삼득이가 방에 들어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들었다. 내가 도적을 잡았다며? 잡았다기보다 재운 거예요. 박치산이 웃었다. 아들이 포졸이 된 뒤 처음 보는 편한 웃음이었다. 삼득아. 예. 아비가 말한 것 기억하냐? 겁이 많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기억해요. 찾은 거냐? 내가 해야 할 일. 삼득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무서운 것보다 저 사람들이 불쌍한 게 더 컸어요. 박치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큰 손이었다. 포교였을 때 창을 잡던 손은 이제 힘이 없었지만 아들의 손을 잡는 데는 충분했다. 그거면 됐다. 삼득이가 코를 훌쩍였다. 다음 날 삼득이는 포졸방에 출근했다. 자기 자리에 앉으려다가 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삼득이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발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쫓아주오. 만석이가 웃으며 파리를 쫓아주었다. 야, 도적 20명은 잡으면서 파리는 아직도 무서워? 삼득이가 자리에 앉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도적은 잠재우면 되는데 파리는 잠을 안 자잖아. 포졸방에 웃음이 터졌다. 이전과 같은 웃음이었지만 이전과 다른 웃음이었다. 삼득이도 함께 웃었다. 겁쟁이의 웃음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웃음이었다. 은진연의 소문이 새로 퍼졌다. 겁쟁이 포졸이 도적 20명을 잡았다는 소문. 칼이 아니라 약초로, 힘이 아니라 머리로, 용기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삼득이를 떠올렸다. 겁쟁이가 영웅이 된 거야? 아니, 겁쟁이는 그대로야. 다만 겁쟁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덧붙였다. 다시는 안 간다고 하더라. 도적 잡으러. 웃음이 주막을 채웠다. 그 웃음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겁쟁이 포졸 삼득이의 이름은 은진연에서 오래도록 불렸다. 놀림이 아닌 다른 이유로. 3년이 지났다. 은진연 장터에 약초 장수가 하나 들어왔다. 지게에 약초 보따리를 가득 짊어진 사내였다. 얼굴에 칼자국이 하나 있었고 체격은 단단하지만 크지 않았다. 장터 한쪽에 좌판을 깔고 약초를 늘어놓으며 소리쳤다. 산삼은 없어도 투구꽃은 있소. 독초도 쓸 줄 알면 약이 되는 법이오. 삼득이가 순찰을 돌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약초 좌판 앞에 서서 사내의 얼굴을 보았다. 사내도 삼득이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복수가 웃었다. 예전의 그림자가 거친 밝은 웃음이었다. 어이, 포졸나리. 약초 좀 사시오. 뱀 쫓는 약초도 있소. 삼득이가 눈을 크게 떴다가 웃음이 터졌다. 뱀 쫓는 약초, 그런 게 있어? 없지. 그런데 내가 사면 만들어 줄게. 두 사람이 장터 한복판에서 웃었다. 겁쟁이와 약초 장수, 어릴 적 겁쟁이와 대담이로 불리던 둘이 다시 나란히 서 있었다. 세상이 달라지고 둘 다 달라졌지만 웃음은 그때 그대로였다. 삼득이가 복수의 좌판에서 약초 한 묶음을 샀다. 쓸 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복수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약초 장수로 땀 흘려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기뻐서 산 것이었다. 장터를 떠나며 삼득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복수가 약초를 팔며 손님에게 웃고 있었다. 산적의 두목이 아니라 장터의 약초 장수. 그 모습이 삼득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박치산이 물었다. 그 약초는 뭐냐? 친구한테 산 거예요. 무슨 약초인데? 삼득이가 약초를 들여다보며 웃었다. 뱀 쫓는 약초래요.
뱀 쫓는 약초가 어딨어? 없대요. 그래도 샀어요. 박치산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다.